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9월에 끝나고 나면 변호사로 사실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곧 타임이 되면은 최상병 특검이 그때쯤 되면 윤곽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게 돼요. 지금 이제 5월이고 어쨌든 한 몇 달 안에 이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꾸리고 뭐 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안 나오더라도 뭔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타임에 정권에 부역하는 듯한 결과를 남겨놓고 자기가 떠난다? 그거는 상당히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얘기가 9월 달에 나 떠날 때 다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 또 하나는 명품백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명품백만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니 그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꺼번에 다 다루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원석에게 좋은 게 이원석 총장이 엄청 거물이 돼버려요. 오히려. 이원석 총장은 오히려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뭐 대통령이 자기를 법무부 장관 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향후 나중을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또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정권에 내가 꼭 계속해서 부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갈등은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나는 본다는 거죠. 물론 김영철 부장도 목포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 워낙 완벽하게 장시호 씨랑 연결돼가지고 뭔가 부역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김영철 부장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훨씬 더 이 정권하고 가깝게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철은 이제 윤석열하고 특검제 4팀에 같이 속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 4팀이 이제 한동훈, 김영철, 윤석열, 박주성인데 여기는 같이 묶여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수사를 가면서 워낙 많은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팀이 묶여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갈라서 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이 둘이 뭐 외나무단에서 정면승부 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뭐 같은 범죄 공동체인데 근데 다만 둘이 자꾸 갈등 요소가 자꾸 외부로 표출되니까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이 같이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을 뭐 은폐할 것들 너무 많은데 자꾸 들이받고도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이제 다른 특수검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 한동훈파, 윤석열파 그러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도 둘이 자꾸 들이받고 들이받고 야, 이 정권은 큰일 나겠구나, 못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자꾸 이제 준다는 거죠. 이 시그널을. 그러니까 제가 보도 이제 특수부가 생존하는 방법이 수사를 통해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태든지 정치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사건들을 수사해가지고 그걸 별건 수사건 아니면 조작 수사건 만들어서 수사의 성과를 가지고 그 성과의 내용들을 정치적인 어떤 단위랑 딜을 하면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네.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검찰이 가게 되면 검찰 특수부 미래가 아예 없는 거라면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그렇죠. 형태로든지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에서 치받아 올라왔었잖아요. 왜 수사 안 하냐? 우리 수사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임기도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만 계속 여기에 같이 가서 있는 것은 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선택을 한 거고 싸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나오겠죠. 뭐가 하나씩 이제 툭툭툭 밖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어쨌든 올라갈 거란 말이죠. 저는 이번에는 야당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또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과는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민주당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수사한 것도 정치적으로 장난친 거니까 이것도 한번 특검법 대상으로 올려보자 이런 얘기를 오늘 사실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선 그래 맞아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야 뭐 맨날 모든 걸 다 특검하자 그래? 그 니네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 지금 특검이 할 게 한 10몇 가지가 넘어요. 10몇 가지요? 충분히 넘어갑니다. 10몇 가지들이 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근데 거기다가 한동훈 특검이라는 거를 한동훈 딸의 입시 부정 특검을 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수사에 맡기던지 아니면 그 한동훈이 지금 이제 공직자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원래 같았으면 공수처에 넘어가던지 가야 되지. 이걸 특검을 해가지고 어차피 거부권 행사가 뻔하면은 200명 들어간다. 저는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 할 것 아직 양평 특검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특검 많이 있었고 지금 뭐 태블릿 특검도 마찬가지고 있고 이런 거 수두룩히 있는데 태블릿 특검 네. 한답니까? 근데 사실은 뭐 공수처가 뭐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윤석열에 직결되는 범죄가 많은데 한동훈 딸 입시부장 특검을 한다. 그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 조국 수사 전방의 그 수사 전 조국 책을 다 읽었는데 조국의 시간을 무지하게 다 털어가지고 그 중에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 슬쩍 기소해 나머지 9개는 그냥 언론프리가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정도면은 그거는 조국 대표가 이제 강력한 야당의 대표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거는 이제 방어권이 돼서 그걸 또 특검해가지고 옛날 거 다 끄집어가지고 하는 거는 앞으로 특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갈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네. 특검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본인이 아니냐. 설명할 수 있는 위치가 됐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굳이 민주당이 그걸 왜 민주당이 얘기인지 잘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국 네. 신당에서야 네. 뭐 당대표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고 뭐 전체 집안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 뭐 조국 신당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왜 갑자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또 민주당은 뭘 얘기했냐면 이체 양명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체 양명주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뭐야? 합의했으니까 통과될 거고 남아있는 게 최소한 이제 해병 문제 같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게 하니까 20일에 쟁점이 될 거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주가 조작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이후에 22대 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 두 가지 쟁점을 잘 풀어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면 좀 나머지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 과정에서 다 튀어나올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검찰이 얼마나 언론에 잘 흘립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소위 이 현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느낌이 들면 아마 다 수사 나올 거예요. 조국 수사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지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변 대표님 옆에 계십니다만 태블릿 PC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건 전체적인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의 부대 증거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그 타겟팅을 가지고 정치권이 정치 효능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최수근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이 좋아했던 이유는 아 우리가 바라는 걸 정치권에 하네라고 하는 효능감 속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지 이것저것 다 모아서 니네들 생각하는 거 다 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총선 민의와도 약간은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 얘기 갑자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